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전합니다. 오늘 경주포커스 톱 뉴스는 경주시가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 아이들을 출산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또 뭐 둘째 이상은 1년 동안 얼마씩 주는 것을 내년에는 금액을 좀 올해보다 많이 주겠다. 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경주시에 따르면 모든 출산아에게 종전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저귀 대신에 출산 축하용품 대신에 내년부터는 출산 축하금을 20만원씩 주기로 일단 했다고 합니다. 또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장려금은 첫째 아이는 10만원만 지급하던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둘째 아이부터 1년 동안 매월 10만원 지급하던 장려금은 1년 동안 매월 20만원씩으로 정액을 합니다.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셋째 아이 장려금은 현재는 1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월 20만원씩 1년이면 셋째 아이 이상은 현재는 1년 총액이 24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면 108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5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넷째 아이 출산 장려금은 셋째 이상으로 해서 셋째 아이와 동일하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 108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지원 대상자도 일부 변경을 하는데 경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출산 지원금 이 조례를 10월 21일 날 개회하는 10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한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신생아 축하금 또 장려금 이걸 인상해서 경주시 출산율을 높여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작년 신생아가 1251명, 125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인간은 29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액 시비로 주니까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되면 경주시 출산율도 높아지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 출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인데,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추정한 2018년 합계 출산율은 1이 안 됩니다. 0.96에서 97 정도인데요. 이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겨우 한 명도 안 되는 수치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126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출산율이 1 이하로 나오는 것은 12년 동안 시행해왔던 이 출산율 제고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이런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 이게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성평등을 환영하는 방향으로 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해 10월 달부터 3개월간 모든 산모에게 1인당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렇게 또 백지화한 적도 있고요. 또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주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가 아니 무슨 여성이 돈만 주면 아이 낳는 기계냐, 이런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렇게 취소한 적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합의는 단순히 어떤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육아가 이렇게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사실은 형성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려금, 축하금 등의 이름으로 돈 몇 푼 쥐어주는 이런 정책, 이건 뭐 정부나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비판이 많고, 이게 거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교육 문제 뭐 등등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지, 단순히 뭐 기저귀값 모자라고 이래서 아이 안 낳는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이 낳았을 때 몇 년 동안 돈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여전히 정부 정책을 완전히 바꿨는데 경주시에서는 다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 이거 시의회에서 어떤 이 조례안을 처리할지 무척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 25일이 되면 판결이 나겠죠. 좀 결과가 드러나겠죠. 경주시에서는 어쨌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기존보다는 대거 지원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할지 일단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경주시가 6월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온라인 시민청원 청와대처럼 일정 기간 안에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경주시 국과장이 시장이나 동영상으로 답변을 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하는 이런 시민 온라인 제도를 온라인 청원 제도를 지난 6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11월달부터 동의의 성립 조건 또 동의 하는 사람의 확인 방법도 대거 좀 변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0일 이내에 어떤 청원이 나오면 2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동의 조건을 일단 30일 이내에 300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성립 조건을 일단 완화를 했고요. 또 동의하는 사람의 확인 방법도 변경을 합니다. 기존에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이 동의자로 인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 인정이나 아이핀 인정,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도 하고 또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SNS를 통해서 이런 로그인 방식을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주시가 이처럼 동의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6월 12일 날 경주시민 온라인 청구가 개설이 됐는데 지금 넉 달이 지났잖아요. 12일자로. 현재까지 한 42건의 시민 청원이 올라왔고 이 중에서 20일 동안에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민 청원이 성립이 됐던 것은 지난 7월 달에 장애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그 청원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현재 진행되는 것이 5건이고 36건은 이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성립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동의 조건을 완화해보자 이렇게 나온 경주시가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한테서 이 성립 조건을 완화한 이유 그리고 이 취지 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깐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12일 날 시민청원을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모니터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주 시민청원이 시민들의 접근성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시민청원의 취지는 시민들께서 경주시에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우리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넉 달 정도 이렇게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제한 이런 거보다는 주로 민원성이 사실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동의가 굉장히 저조했고요. 또 한 가지 저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 방식이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청원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시민들께서 좋은 정책을 내줬는데 그 정책이 채택되지 못했을 때에 좀 사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받아들이자라는 차원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경주 시민청원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저희 시민청원에 올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 영상 보신 대로 말 그대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소통 정책으로 마련하는데 이 동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정작 해야 될 것이 잘 못 되고 있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동의 조건을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이 변경된 조건들은 11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증권권부터 변경되는 동의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경주시의 한영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고 운영위원장이잖아요. 오늘 2시에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 경주포커스에서 여러 번 기사를 썼습니다만 이 사용후 해결로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실행기구, 즉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라. 그리고 월성원전으로 7월달, 9월달에 반입한 넥스트 그 건설에 필요한 자재, 특히 그 저장용 실린더라고 하잖아요. 이거 좀 반출해라, 반입을 중단하고 반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그 지역 실행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한영태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일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원전특별위원회가 존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와 협의 없이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동경주 주민 6명 위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아온 동경주의 대표성은 충분히 반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26만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한다면 동경주를 제외한 지역의 주민대표도 최소 6명은 되어야 경주 시민을 고루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적 친원전 단체인 원자력 정책연대 대변인을 지역 실행기구위원회에 위촉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이 다음에 그 넥스트 7월달하고 9월달 각각 넥스트 지금 경주시가 그 월성 한수원에 7개 건설을 추진 중인데 현재 그 허가가 보류된 상황이고 재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역 의견 수렴 기구에서 사실 지역 실행 기구에서 넥스트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행 기구인데 이 와중에 이 월성원전이 계속 그 넥스트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실행기구 자체가 이미 통과될 것을 실행기구에서 의견 수렴이 이미 찬성적으로 날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냐 이런 강한 문제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주 포커스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월성원전에서는 이미 작년 그 재검토 준비단 사용 해결로 그 재검토 준비단에 발족하기 전에 계약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입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의원은 그러면 제3의 장소에 일단 뒀다가 나중에 반입해도 되는 거다 결정이 난 다음에 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넥스트 이게 사용 후 해결료 그 방패장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른바 그 관련 시설로 봐야 된다. 원전 관련 시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란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원자력법의 규정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정한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방패장 특별법 18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 관련 기관 이 관련 시설 관계 시설 이 논란이 많은데 이 차제에 이 관련 시설로 법적 규정을 해버려서 더 이상의 어떤 넥스트 추가 건설 논란을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은 시의원 한영태 의원 개인 자격으로 한 의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단신들 또 필요한 소식들은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6월 14일 월요일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배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